공군 측에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네. 상품들 뭐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전차, 자주포, 천무라든지 네. F-50 여기는 이제 팀이 결성돼 있다고 합니다. 알려져 그래요? 있다시피 네, 뭐 어떤 테스크포스 팀 같은. 이렇게 이제 방사청 중심으로. 네. 근데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어. 보라매 팀 보라매를 만들어야 된다. 팀 보라매를 만들어 달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공군에서 KF-25 네. 보라매 개발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은 공군, 그게 뭘까요? 바로 얼마 전에 이 KF-21, IRIS-T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이 투발 시험을 성공을 했는데요. 잘했죠, 그거. 예. 그런데 지금 이 공군이 걱정을 하는 건 바로 지상 타격 무장들 공대지 미사일, 하고 뭐 이렇게 유도 폭탄들, 레이저 유도 폭탄들. 레이저 유도 폭탄. 이게 국산이 없다는 거죠. 국산이 한 개도 없죠. 일단은 물론 이제 KGGB라고 이제 LIG 넥스원 하나 있는데 그렇죠.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죠. KGGB. 네. 이것도 뭐 가격이 보니까는 대당 거의 뭐 1억이다. 외국의 동급 유도 폭탄에 비해서는 싸다고는 하는데 예, 뭐 외국의 제2담 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억에 가깝다. 한 대당.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출을 나갔을 때 네네. 좀 이렇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려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공대지 네. 미사일이 이제 대두가 많이 됐어요. 이거 음. 개발을 잘해서 빨리 달자. 네네. 근데 여기서 이건 뭐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래봤자 무장 두 개잖아, 국산. 뭐 KGGB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예, 유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 예. 네네네네. 물론 이제 현재 그 미국산 공대지 유도 폭탄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게 네네. 제가 번호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BU 시리즈 12, 12, 31, 31, 38, 38, 39, 39. 54, 56. 이게 다 미국제예요. 어우. 그래서 이제 이 미국제 공대지 유도 폭탄을 포함해서 네. KGGB 그리고 이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급한 대로. 근데 이게 수출 시장 나가면은 더 많은 종류의 무장들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라팔이 계속 뭐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네. 수출 시장에서 그 충분한 넉넉한 이제 숫자 종류 무장의 종류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래서 이 수출 시장에서는 이게 좀 잘 나가는 건데 네네. 대한민국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보람의 무장을 좀 다종다양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국산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나왔죠 이번에. 그리고 공군은 이제 이게 고민이 많죠. 이게 수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잘 돼야만 그 힘을 받아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네. 나중에 보유할 그 블록 시리즈들 1, 2, 3 뭐 이렇게 나갈 때 힘을 받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좀 돈 좀 벌어야만 네. 저번에 우리 방송 말씀드린 F-50처럼 내수에서 개량도 하자는 힘을 이제 받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군에서는 벌써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무장 중요한데 제발 좀 개발 좀 하게끔 도와달라. 공군에서. 예, 공군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죠. 아. 그러니까 뭐 블록 1 공동 미사일 아까 말씀하셨죠. 뭐 네. 독일제 IR/IS-T 네. 그다음에 유럽의 MBDA사에서 만드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네. 뭐 이거는 투발사 시험을 잘 했는데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급한 대로 이제 채택되고 이제 앞으로 운영할 거고 블록 1에서. 근데 이제 블록 2로 넘어가면은 이 미국제 공대지 유도폭탄 이 6종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국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다 섞어서 뭐 프랑스 라팔처럼 다 섞어서 국산도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도출이 됐어요 과제가. 그래서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공군에서.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이 KGGB 실험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KGB는 잘 운영하고 있죠 현재.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것도 이 KF-21에 장착하기 위해서 나온 미사일 아닙니까? 애초에 뭐 FA50을 이제 목표로. 그다음에 이제 뭐 F5도 있지만은 네.
뭐 오래됐죠. KGB는 이제 우리 만들어서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 건 오래됐죠. 자, 이 KGB 정확히 얘기하면 코리안 GPS 가이드 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1억대. 그런데 이 사거리가 거의 뭐 100km 정도 되니까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한다면 거의 뭐 150km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개량형을 좀 뭐 만든다면은 이제 네. 150km 이상은 돼야 되죠. 그렇죠. 100km 좀 짧죠. 네네네. 좀 더 멀리 그 스탠드오프 무기로서는 좀 더 멀어져야 되니까 거리가 이격거리가. 네네.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장거리 공대 유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공군이 또 그 안에서 또 고민이 생긴 게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까? 테스트 베드. 이거를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려면은 네. 보람의 KF-17 보람의 전투기에서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정책 결정이 안 됐대요. 아, 정책 결정이 안 됐다. 아 복잡하잖아요. 우리 방사청 행정 절차니 뭐 ADD니 뭐 예. 각 기관들이 뭐 절차들을 뭐 자기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려고 겹겹이 절차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야 될 게 많잖아요. 옛날 그 옛날처럼 뭐 위에서 한번 지시해서 뭐 개발이 쫙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거를 결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그것까지는 이제 된 거고. 그것까진 네, 됐는데 그건 원래 이제 블록 1을 위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이 된 거니까 네네. 그것까지 됐는데 그 다음 단계인 공대지 무기를 운영하는 이제 블록 2 네. 이거에 대한 게 절차를 아직 밟기 전인가 봐요.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KF-21 테스트 베드에서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팬텀이 내년 6월달에 퇴역하고. 그렇죠. 6월이죠. 더 이상 뭐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고. 어. 그래서 아까 말씀 저한테 주신 대로 네. 잠정적으로 야 마땅한 비행기 없으니 일단은 KF-11 보람의 블록 1 양산, 그러니까 개발 양산 기간에 네. F-50을 일단 급한 대로 운영을 이제 해봐야 되나? 그걸 일단 장착을 해서 그런 이제 잠정적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실제 해당 운영하는 그 KF-11 보람의 전투기, 네네네. 지금 그것도 1호기부터 6호기 또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이거죠. 개발 그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그 데이터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동생한테 맡기지 말고 F-50 동생한테 맡기지 말고 네네. 처음부터 정책 결정을 해줘서 보람의 시작이 1호기부터 6호기 중에 몇 대를 이렇게 선발해서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이것조차 결정이 안 돼 있냐 걱정이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인 공군 당사자는 그렇게 고민이 많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네. 테스트 베드 이런 유도 무기를 개발했을 때 국산 유도 무기를 개발했을 때 투발사 테스트할 수 있는 이 보람에 해당되는 전투기로 바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아, 그것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빨리 해줘야.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네. 다 결정돼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 운영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문제가 네네. 국산 미사일들을 이제 이렇게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더 이렇게 세분화 시켜야 되는 그 과제가 많더라고 진짜. 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또 개발을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롱텀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음속까지, 초음속 공대지 유도 미사일까지. 근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극초음속까지. 극초음속. 네, 초음속에서 또 극초음속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아음속으로 이제 아음속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계속 이제 그 계열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발전을. 근데 이 공군에서는 또 고민하는 게 아니 왜 우리나라만 이 공대공 미사일이 국산이 없어.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아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개발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대만도 개발했고 국산이 있고. 네. 뭐 천검 시리즈인가? 네. 일본은 그 옛날에 뭐 AAM 시리즈. 네네네. 그래서 뭐 3형, 4형, 5형 다 있고. 그것도 뭐 또 개량형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만 없어. 유별나게. 뭐 유럽은 그렇구나.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다 개발했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네네네. 뭐 중국 다. 대한민국만 없다. 하다못해 저 브라질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옛날에 다 개발을 해봤고.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파이썬 시리즈.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만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국산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보람의 전투기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이제 손을 대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착수를 합시다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어떤 그 발단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을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개발 시간이 이제 착수한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30년대 완성하는 걸로. 30년대. 예. 그래서 아까 뭐 연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네네. 지금 2023년 후반이다. 그래서 30년까지 한 8년 남았다. 네네. 그리고 뭐 2040년까지 뭐 17년, 뭐 18년 남았다. 근데 금방 시간이 또 오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이걸 차근차근
해야 된다. 행정 절차 밟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2030년대는 장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완벽한 국산화. 예, 국산화. 사실 할 때가 지났지. 한참 지났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계속 뭐 미국제를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더 비싼 것도 유럽제를 지금 또 선택했잖아. 보람의 전투기는. 이 IR/IST나 미티어가 다 비싼 거거든. 미국제보다 더 비싸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 네네네.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네. 진짜 국산 개발해야 되겠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또 확대를 하면서 또 욕심을 이제 공군이 부리는 게 이양 손댄 거. 자 그러면 이제 공대공까지 손을 댔으면은 네. 지상 타격하는 한국형 GBU. 한국형 GBU.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든지 뭐 GPS 유도 폭탄을 네네. 맨날 수입을 할 수만 없지 않냐. 미국제가 거의 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네. 뭐 엄청나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제를. 그래요. 네, 북핵 대비해서 유사시. 그러니까 한국형 GBU도 이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해요 지금 뭐 계획 들었는데 이거를 방위사업청이라든지 합참부, 하여튼 국방부에서 네.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플랫폼, KF-11 플랫폼 전투기 이것만 관심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내고 있는 F-15 수출에만 관심이 가고 있고 실제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거를 수출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으려면은 무장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이제 좀 죽는 소리를 좀 했지 이번에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항공기 플랫폼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다채로운 미사일까지도 완벽하게 국산화를 해야 되는 게 일단 큰 목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PD님이. 지금 KGB.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 하나야. 현재 존재하는 국산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이제 착수를 들어간 거고 우리가 작년에 투발 떨어뜨리는 거를 해서 이렇게 막 모래 거기에 꽂히는 거를 봤죠 영상으로. 네네. 그게 다야. 그러니까 완성된 것도 아니야 그것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완성된 게 아니라 탐색 개발해 본 거거든. 그러니까 갈 길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시간이 남은 거죠.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천무라든지 KT-SSM 같은 이런 미사일도 개발을 다 했는데 수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말씀하셨어. 네네. 이거 옛날에 개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 나보러. 네네네. 그 정권 이제 정부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이런 뭐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유도탄, 유도탄 같은 미사일 개발도 지금 빨리 뭔가 지금 절차를 밟아야만 이 KF-22 블록 2 또는 블록 3까지 갔을 때 완벽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의 뭐 블록 2 보람의 전투기 블록 2 후반 우리 공군의 이제 납품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수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네네. 무장 개발에 완전히 합쳐져서 수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이목을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보람의 전투기 수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죠. 당장 그게 이런 무장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되게 그러네요. 전투기 개발사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초기형들은 잘 안 사요. 초기형들은 전투기 개발사를 보면은 초기형들은 다 공대공 전투에 이렇게 특정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미국제는 처음부터 뭐 F-15E 스트라이크 같은 건 안 그랬지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무장 개발 거기에 맞춰서 다 수출 시장에 나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전에 F-50을 열심히 잘 팔아야죠. 그것도 블록 20 이상. 그걸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KF-11 보람의 블록 2 후반에 가서 이제 그걸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한국형 무장 개발을 열심히 시작을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공군에서는 자기도 써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이렇게 힘써주지 않으면은 이거 앞으로 힘들어지는데 수출 이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 다 합해서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유지 비용 이게 수출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미사일에 관한 어떤 지금 공군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KF-21 기체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들까지도 같이 한 몸으로 개발 완성되어야만 이런 운영, 유지 그리고 조달 가격이 안정화돼서 이 국내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KF-XS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게 이제 힘을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군 측에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품들 뭐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전차, 자주포, 천무라든지 F-50
여기는 이제 팀이 결성돼 있다고 합니다. 알려져 그래요? 있다시피. 네, 뭐 태스크포스 팀 같은. 네, 이렇게 이제 방석정 중심으로. 네. 근데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보라매, 팀 보라매를 만들어야 된다. 팀 보라매를 만들어 달라. 네, 그거는 별도로.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건 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팀 보라매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딱딱딱 맞게 가자. 연도 뭐 다 기획을 연도 및 그 예산을 다 기획을 해서. 그거 맞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과 요구를 이제 요청을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공군 생각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팀 보라매가 결성이 완벽하게 돼서 이후 나중까지도 차곡차곡 연구, 개발, 그리고 완성화, 어떤 수출 시장까지도 이 팀 보라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지금 뭐 K2 전차, K9 자주포, 뭐 천무 등등 부럽지 않을 어떤 KF-21의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판매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네 가지 무기 세트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항상 이게 계속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먼저 방송에서도 그 다음 제품을 지금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K3 전차도 준비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예, F-50이 이제 뭐 언제까지 무한하게 팔리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블록 20이 나와도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팀 보라매 결성해서 KF-21 블록 뭐 2, 3 이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수출 시장에서 이제 팔 수 있게끔 그 전에 무장 개발 원활히 다 해서 국산으로 다 해서 네네. 우리가 마음껏 수출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정책 결정들이 조금 이렇게 좀 미진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팀 보라매 결성을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공군 측이 생각을 해도 얼마나 그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팀 보라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도표로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 자체가 보면 골아퍼요. 그 절차가 골아퍼. 예. 그리고 상당히 요식행위가 많고 30년 전에도 되게 복잡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무기 획득을 위해서 근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정말 이 공군의 바람대로 요청했던 사항들이 이 정부 측에서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대답들은 안 하시는데. 네, 대답은 댓글에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닉 PD였습니다. 또 다음에 뭐 하지? 우리 또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인도네시아 지금 어떻게 지금 KF-21 이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급합니까? 아무래도 알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뭐 북한 잠수함은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북한 잠수함 걱정 안 됩니다. 뭐 조회수 안 나와요? 빵카가 하도 많아가지고 북한이. 대응책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거 뭐 천천히 하시죠. 네. 예, 워낙에 북한은 이 빵카로 악명이 높아서 그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얘네들 지금 이 KF-21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저희가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